자, 이제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 이제 해야 되는 프로세스 흐름은 다 적어 드렸고요. 이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기능을 개발하시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다만, 우리가 검증하는 단계들이 몇 가지 있다 보니까, 그 검증을 위해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좀 추가로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자, 일단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죠. 메인 페이지에 회원가입 버튼 만들기부터 해볼게요. 일단 main.jsp로 가서 게시물 리스트라는 버튼 위쪽에다가 제가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당연히 요청 경로 바뀌어줘야 될 텐데 이제 게시판 관련 기능은 아니고 회원 관련 기능이니까 멤버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조인, 양식 페이지로 넘어갈 거니까 그냥 조인, 이렇게 경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홈 메인이라고 하는 이 경로에서 땡땡 슬래시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고 이 홈 부분을 멤버로 갈아 끼운 뒤에 그 다음에 조인을 갖다 붙이는 거니까 루트 패스, 제가 저 같은 경우 지금 루트 패스, 컨텍스트 패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로컬호스트 우리 포트 그 다음에 멤버 조인이라고 명령어가 입력되면 되겠죠, URL이. 자, 그러면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해당 서블릿은 그냥 제작을 합시다. 서블릿 이름은 멤버 조인 서블릿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자, 불필요한 거 제거를 좀 해주고, 잠깐 렉이 걸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포스트도 그냥 살려는 놓아 볼게요. 그리고 나서 필요 없어지면 그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멤버 조인 서블릿을 만들어 냈는데 이 녀석한테는 일단 요청 경로 받아들일 수 있게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 하나 달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해당 어노테이션으로 접속을 하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받는 양식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페이지 JSP한테 일을 넘겨주면 되겠죠? 그 녀석을 리퀘스트에 get request dispatcher를 사용해서 우리가 JSP의 멤버의 join.jsp 이런 식으로 경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워드가 필요하겠죠? 자, 이러면 이 join.jsp라고 하는 경로를 찾아가서 이 파일을 열려고 할 거고요. 이 녀석한테 요청 정보랑 이런 거 다 넘겨줄 거니까 JSP 파일도 바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멤버라고 하는 폴더는 아예 없으니까 JSP를 만들 때 멤버의 join.jsp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는 회원 가입이라고 타이틀을 하나 넣어 줄게요. 자, 이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가져야 되는 컨텐츠들은 일단 입력받을 수 있는 몇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div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밑에다가 이 원래 하던 거대로 이것도 하나 만들어 주죠. 회원가입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고 이 밑에다가 div를 한 4개, 왜냐면 우리가 입력받아야 될 게 그동안 해왔던 걸 생각해보면 4가지겠죠? id 비밀번호 확인, 그 다음에 이름까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잘 떠올리시면서 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실제로 입력받을 수 있게 input 태그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ame과 placeholder는 지금 바로 세팅을 좀 하도록 하죠. id를 입력해주세요. 그다음 name은 로그인 id 같은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인풋을 복사해서 여러 개 붙여넣기 해주고 상황에 맞게끔 변경하겠습니다. 로그인 패스워드라는 네임 필요할 거고요.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이름은 네임. 자,
자,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join.jsp가 열렸을 때 화면에 열리게 되면 입력받을 수 있는 인풋이 4가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4가지는 실제로 입력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그 입력된 값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서블릿 쪽으로 넘겨줄 겁니다. 그래야 그 서블릿이 데이터베이스에 그 정보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그러려면 폼 태그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들을 실제로 전송시킬 수 있는 버튼도 필요할 것 같으니 버튼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버튼 태그 사용할 거고요. 가입이라고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A 태그 하나 만들어 주고 취소 같은 거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냥 메인 페이지로 돌려보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대 경로를 일단 써보자면 홈에 메인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액션에다가 이제 실제로 넘어갈 요청 경로 넣어주면 될 텐데, 지금 이 join.jsp가 열렸다라는 건 멤버 join이라고 하는 요청 경로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실질적인 회원 가입 기능, 두 join 같은 거 이름 지어서 서블릿 만들어주면 될 거니까,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위치 이 녀석만 변경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두 join이라고 액션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에 관련된 정보들은 URL에 쭉 나열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조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메서드가, 서블릿이 하나가 또 필요할 거니까 그 서블릿도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접속이랑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으니 기존에 있는 거 좀 복사를 할게요. to write 같은 거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멤버 to join sublet 이라고 이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멤버의 to join 요청 경로 받아들이는 거 바꿔주시고, DB 접속 정보는 그냥 살려놓으면 될 것 같고, 이 녀석도 알림창 띄우고 직접 응답 해야 되니까 이거 그냥 쓸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실제로 정보들을 서블릿 쪽으로 넘길 수 있는 이 과정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파라미터들 받아야 될 게 좀 많겠죠. 회원가입에 입력됐던 이 4가지 정보 확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받긴 받아야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비밀번호 검증도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 서블릿으로 다 받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트링 로그인 아이디부터 로그인 패스워드 하나 또 받아줄 거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체크도 하나 받아줄 거고요.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이 키들은 다 인풋에 들어있는 네임이겠죠. 그 다음에 이름까지 파라미터를 다 꺼내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놓은 파라미터들을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세팅하고 넘겨주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좀 있어요. 일단은 비밀번호 입력과 검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저장하기 전에 하라 그랬으니까 쿼리를 작성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입력값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은 현재 상황을 알림창으로 알려준 뒤에 메인 페이지로 돌려라 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만들기 전에, 이런 거 하기 전에 조건문 나오면 되겠죠. 로그인 패스워드라는 변수가 가지고 들어온 이 값과 equals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값이 이대로 조건문을 끝낸다면 일치할 때 true라 if문을 하게 될 테니까 우린 일치할 때는 그냥 가입시키면 되겠죠. 지금은 반대 상황, 부정의 상황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녀석이 일치하지 않을 때를 찾아줄 거고요.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응답을 해야 돼요. 리스폰스를 불러다가 라이터를 놓고 append 통해서 여기에도 이제 스트링 포맷 같은 거 써줘야겠네요. 우리 변수 같은 거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니 string 포맷 양식에다가 일단 스크립트 태그 하나 달아줘야 될 거고요.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 alert
사용해 주면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한번 확인시켜 주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변수를 쓸 게 없었군요. 그냥 스트링 포맷 없이 가도 되겠네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알림창 하나만 보여주도록 하고 메인 페이지로 갈 거니까 우리가 사용했던 것처럼 로케이션 리플레이스 같은 거 똑같이 쓰셔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히스토리 백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쓰는지는 다 배웠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알림창 뜨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히스토리 백 뒤로 가기가 실행이 되면서 메인 페이지로 일단은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녀석은 직전에 있던 그 URL 기록상으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 메인 페이지로 가는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강제적으로 URL에 이런 걸 입력하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얘까지만 해주고 이 조건문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 코드를 실행한 뒤에 이 밑으로도 코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녀석을 종료시켜 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리턴 같은 것도 하나 달아줘야 이 출력을 통해 알림창으로 화면에 응답을 하고 뒤로 가기가 실행이 되고 나서 리턴까지 진행을 해야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개념상으로는 어차피 뒤로 가기 해버렸기 때문에 페이지가 전환이 될 거니까 리턴 같은 거 넣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크립트가 동작하는 그 방식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여기서 뒤로 돌렸지만 제대로 멈추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확실하게 좀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럼 비밀번호 검증은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비밀번호가 일치한다면 밑으로 코드는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검증해야 될 게 아이디 중복 체크네요. 아이디 중복 체크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다녀와야겠죠. 사용자가 입력해서 넘겨준 이 로그인 아이디, 이 녀석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빼놨으니까 얘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갔다 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던 대로 select 별 from article 그 다음에 where절 사용해서 로그인 아이디는 물음표 뚫어주고 저 변수를 사용해 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우리가 존재 여부만 따지면 되는 거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한 줄의 데이터를 다 찾을 필요가 없었죠. 그 전에 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카운트 같은 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집계함수 사용해서 여기다가 id 컬럼으로 조회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얘가 pk니까. 그러면 이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에 대한 정보가, 회원 정보가 있으면 1, 없으면 0 나올 겁니다. 그거를 dbutil에서 select로 int value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었죠? 이걸 사용해서 이 녀석을 받아내 주도록 할게요. 자, 얘는 그냥 이름을 로그인 아이디 duplicate 체크 정도라고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아온 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 우리는 중복이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검증하기 위한 조건문 하나 또 열어주고요. 이 안쪽에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1이면 어떤 경우?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가 그거랑 일치하는 회원 정보가 있는 경우겠죠? 그럼 중복이 된 거니까 우리는 막아줘야 되는 상황. 지금 적합합니다. 조건 이렇게 줄 거고요. 이때도 응답을 해야 되니까 response get writer를 불러다 놓고 append를 사용해서 여기는 진짜로 스트링 포맷이 필요하겠군요. 이 안쪽에 스크립트 태그 하나 열어서 alert 사용할 건데 자, 여기다가 보여줄 거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좀 해볼게요. %s 이런 식으로 하나 보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은 얘도 그냥 히스토리백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쪽에 쓸게 로그인 아이디. 중복이 된 경우에는 그 아이디는 중복이 됐어 라고 보여주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리턴 하나 달아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좀 지어주도록 하고요. 자, 검증하는 거 두 가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럼 그 검증 끝났을 때 그래도 문제가 없다면, 코드가 이 밑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리턴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는 문제 없이 이제 쿼리를 인서트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SQL 변수 재활용해주고 객체 하나 연결한 뒤에 여기다가 이제 insert 쿼리 작성해주도록 할게요. insert into member. 자, 그 다음에 set REGDate. 우리 아직 멤버 테이블을 만들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 다 같이 넣을 거 기정사실이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ate 그다음에 로그인 ID 로그인 패스워드 여기는 nam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팩틱 같은 것도 빼먹지 말고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러면 이제 멤버 테이블에다가 insert 쿼리를 작성을 해놨고 이 녀석이 정상적으로 실행만 된다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dbutil에 있는 insert 이 녀석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녀석 어쨌든 몇 번 회원이 추가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돌려주긴 할 테지만 사실 회원가입에서는 몇 번 회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니까 굳이 변수로 받아내진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만 %s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죠. 님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보여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replace 여기서 그냥 replace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현재 상태 경로가 멤버의 두 조인일 테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 한 단계 전으로 돌아가서 홈으로 바꾸고 이제 메인으로 가야 되니 땡땡 슬래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값은 뭐 이름 보여줘도 되고 로그인 아이디 보여줘도 되고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그냥 로그인 아이디로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실제로 인설트까지 잘 됐을 때만 이렇게 알림창 뜨면서 메인으로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포스트 요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포스트는 사라지면 안 되고요. get에다가 작성을 했지만 사실은 얘가 받는 거고 이 녀석이 두 get을 실행시키면서 정보를 넘겨줘야만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기능 개발은 완료를 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때에는 당연히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를 하지 않고 저처럼 한 번에 쭉 진행하고 실행시켜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자, 홈 메인에서 이제 회원가입을 누르면 입력받을 수 있는 창으로 옮겨질 거고요. 여기에 이제 무언가 입력을 해주고 넘어간다라고 할 때 일단 확인 부분 틀리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입 버튼 누르면 이렇게 두 조인으로 요청이 넘어간 건 맞지만 이 서블릿까지 요청이 들어온 건 맞지만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 여기서 지금 걸린 거죠. 걸렸을 때 해당 알림창이 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히스토리 백이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으로 돌아오겠죠. 여기 메인으로 가지는 않는군요. 여기 조인에서 두 조인으로 넘어갔으니까 조인으로 돌아오는 형태 이렇게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리턴으로 이제 이 두 개 메서드는 종료가 될 거고요. 그럼 밑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안 될 거니까 자, 그러면 ASD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자, 진짜로 회원가입이 성공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는 지금 기존의 멤버가 없어서 중복된 아이디가 없거든요. 근데 인설트 쿼리를 실행하려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왜냐면 테이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멤버 테이블을 제가 SQL YOG로 가서 실행을 좀 시켜줄 겁니다.
여기서 멤버 만드는 거 테이블 하나 성공시켜 주고요. 그럼 멤버 조회해보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가 한 명의 데이터를 가입을 시킬 수 있겠죠.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select. 이걸 한번 가져와서 볼까요? 로그인 아이디 컬럼이 없다. 아티클이네요. 이거 왜 아티클이죠? 멤버로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입을 환영합니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회원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디를 동일하게 입력을 해준다면은 이제 이건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다 라고 할 거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 중복되지 않는 걸 입력을 한다면 가입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회원 테이블 조회를 해보면 2명의 회원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회원가입 기능을 얼추 흉내를 좀 내봤어요. 이게 정말로 완벽하게 기능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봐줄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는데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어요. 가입 버튼 누르면 가입이 됩니다. 이런 거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데이터베이스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저 데이터는 지워주도록 하고,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방식이 몇 가지가 좀 존재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서블릿, 두 조인 서블릿 단에서 여기 위치에서 이 녀석들의 공백 검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우리 그동안 해왔던 자바 코드로 작성했던 것들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파라미터로 다 꺼내왔기 때문에 조건문 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DB 연결하기도 전에 처리해도 되는 거니까 이 녀석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쪽으로 오는 게 조금 더 효율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로그인 아이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랭스가 0과 같다면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응답을 하면 됩니다. 리스폰스 사용해서 이런 거 사용해주고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도록 하고 리턴을 달아주게 되면, 이거 하나만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로그인 아이디 이 부분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고 넘겼을 때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다 이런 식으로 잘 걸러주죠. 걸러주기는 해요. 가능은 하단 얘기죠. 그러면 이거 비슷하게 널이냐 공백이냐 이런 거 다 체크해 가면서 이 네 가지를 다 검증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방식을 쓰진 않을 거예요. 왜 이 방식을 쓰지 않을 거냐면, 자,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멤버의 조인이라고 하는 현재 양식 페이지인 이 위치에서 우리가 가입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하면 얘는 이제 요청이 어디로 가요? 두 조인으로 가죠. 이거는 서블릿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요청이 전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프론트 단과 백 단의 통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프론트 단에서 백 단으로 요청을 넘겼어요. JSP가 이제 서블릿 쪽으로 요청을 넘긴 거예요. 그게 지금 두 조인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넘어간 요청 안에 이 백단 쪽에서 코드를 가지고 다 검증을 다 완료를 해요. 그리고 그 검증 중에 한 가지가 걸렸기 때문에 얘를 프론트 쪽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필수 입력 정보 검증을 하기 위해서 프론트가 백한테 요청을 전달하고 백이 프론트한테 응답을 전달하는 형태로 지금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얘가 백 쪽으로 요청을 보내지 않아도 이 검증을 할 수 있다면 그럼 누가 이득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검증하는 게 이득이겠죠. 왜냐면 이 통신 한 번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검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기능들은 프론트, 스크립트 쪽에서 많이 검증들을 해요. 간단한 검증들은. 물론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백 쪽에서도 일부는 검증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따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프론트 쪽에서 검증하기 위한 방식 제가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고 나면 이제 이것도 여기서 안 할 거예요. 비밀번호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에 대한 검증은 여기서 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도 받지 않을 거고요. 다 변경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아이디 중복 체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웠던 상황 속에서는 서블릿을 거치지 않고는 데이터베이스랑 통신을 못하니까 일로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얘네만 빼고 이 JSP 파일 내에서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사항은 이런 거예요. JSP에서 서블릿으로 요청을 보내기 전에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 우린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JSP가 서블릿에게 요청을 보내는 순간은 언제죠? JSP가 서블릿에게 요청을 보내는 순간, 이 순간은 우리가 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예요. 이 가입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통해서 폼 태그에 걸려있는 액션 경로를 타고 이 경로를 향해 이제 전송되는 거죠. 전송. 서브밋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위가 이루어지면 JSP가 서블릿에게 요청을 보낸 거예요. 그럼 그 순간은 결국에는 서브밋, 전송이 되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청을 보내기 전에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말로 풀어보자면 전송되기 전에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폼 태그가 전송되기 전에 검증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우리 어제 비슷한 거 하나 배웠었는데 자, A 태그에다가 온클릭 썼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뭐라고 했죠? A가 가진 기존의 클릭 이벤트보다 위에 먼저 실행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클릭이라고 했었습니다. 클릭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서브밋이 된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걸 막아줘야 돼요. 뭔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클릭 전에 클릭보다 먼저 막아주기 위해서 했던 게 온클릭인데 전송되기 전에 막아주기 위해 필요한 거 얘는 온서브밋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온서브밋은 전송되기 전에 무언가를 실행시킬 때 사용하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전송이라고 하는 녀석은 홈 태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겠죠? A 태그는 전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린 서브밋이라는 단어를 홈 태그를 배우면서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이 녀석한테만 의미가 있는 온서브밋이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가 달아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폼 태그한테 달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전송 자체는 폼 태그가 되는 거니까. 폼이라고 하는 이 형식으로 묶여있는 이 태그가 가진 내용 자체가 결국 전송이 되는 거다 보니 이 녀석을 전송시키기 전에 나는 어떠한 걸 할 거야, 막을 거야 라고 지금 우리가 속성을 하나 달아준 겁니다. 자, 근데 이 온서브밋 여기서 검증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것들이에요? 아이디의 필수 입력 정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입력이 됐냐 안 됐냐,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검증이 일단 4개. 거기에 또 뭐 있어요?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이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를 따져보는 검증까지 해서 총 5개의 검증을 해야겠죠.
최소 5개 검증 정도는 해줘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비밀번호 확인 같은 경우는 필수 입력 정보다라고 하는 그 검증을 뺀다라고 해도 4개에서 5개 이런 검증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A 태그에다가 onClick이라고 하는 속성을 달고 그 안에서 스크립트 함수를 썼던 것처럼 여기다가 4가지 검증을 쭉 나열하면 될까요? 안 되지는 않죠. 안 되지는 않아요. 다만 불편하죠. 검증을 4가지를 해야 된다는 건 if문이 4번이 와야 돼요. 최소. 근데 그걸 한 줄로 쭉 나열해서 쓴다? 좀 많이 불편하고 가독성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걸 쓸 거냐? 자, 진짜로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는 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 호출문을 써줄 거고요. 그 함수 안에 우리가 함수를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만들어서 그 함수 안에서 이런 4가지, 5가지에 대한 검증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join form submit 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할 스크립트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열어줄 겁니다.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크립트 태그는 원래는 헤드 안쪽에 있는 게 맞아요. 헤드라고 하면 이 태그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헤드 안쪽에 스크립트 태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무조건 여기다가 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바디 쪽에 존재해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HTML 양식보다 스크립트가 위에 있어야 아래에 있어야 이것도 가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크립트 태그가 실행되는 그 순서 그리고 이 HTML 태그들이 화면을 그려내는 그 순서에 따라 동작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스프링 부트 쪽 넘어가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다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이 스크립트 태그 n은 이제 함수 만들 겁니다. 제가 함수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함수 만드는 방법 중에 변수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인데 이렇게 만드나 저렇게 만드나 실행문은 동일했죠. 그래서 이렇게 join form subm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하나 만들어 냈고요. 이 안쪽에서 할 일이 이제 이거 이 정보들에 대한 이제 입력이 되었는가, 공백인가 이런 검증, 그리고 얘네들 일치하는가 이런 검증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런 거 하려면 지금 이 input 태그에 사용자가 어떤 입력 값을 적어놨는지를 이 함수가 알아야 되지 않아요? 인풋이 지금 비어있나 안 비어있나를 알려면 이 인풋 안에 실제로 텍스트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이 함수가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당연히 안 배운 거니까 그냥 자유롭게 유출을 해보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유추해내기는 조금 힘듭니다. 자, 어떤 방식이 있는 거냐면 이 인풋들은 폼 태그의 안쪽에 있을 때 name을 사용해서 이 input 태그가 가진 value에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폼 태그의 안에 이 인풋이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폼 태그를 여기 함수에서 찾아내기만 한다면 그 폼 태그 안에 있는 이 인풋의 name 값을 통해서 이 인풋이 가진 value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실제로 눈으로 보시는 게 빨라요. 자, 일단은 개념은 그렇고 이 폼을 어쨌든 이 함수가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 폼을 얘가 알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이 함수에게 얘를 전달해 줄 거예요. 이 폼을. 그 전달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얘한테 예를 들어 뭐 아이디 같은 거 입력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여기서 찾으면 돼요. 만약에 jQuery를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 달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샵
ASD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내도 이 폼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onSubmit이라고 하는 걸 통해 해당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런 걸 쓸 겁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제가 넣어준 텍스트는 this라는 녀석인데 스크립트에도 this가 존재해요. 다만 이제 자바에서의 this랑 살짝은 다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선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this는 현재 누구냐면 이 폼 태그를 의미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해당 함수를 호출하는 행위를 하는 그 당사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joinFromSubm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onSubmit을 발현시키는 당사자는 폼 태그죠. 그래서 이 당시의 this는 폼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인자를 세팅했기 때문에 맥의 변수를 받아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맥의 변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으셔도 돼요. A 같은 거 쓰셔도 되지만 저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폼이라고 적어줄 거고 이 녀석을 console.log에다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값이 어떻게 넘어오는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콘솔 로그니까 개발자 도구를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입 버튼을 누르면 전송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전에 onSubmit으로 얘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가입 버튼을 누르면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요청이 아예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제가 일단 요거를 달아놓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용한 return pulse는 어제 A 태그에 썼던 그 return pulse랑 동일한 녀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뒤에 있는 기능을 맡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회원가입에서 가입을 눌러도 실제로 요청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콘솔에 찍히는 거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작성했던 폼 그 자체죠. 근데 심지어 이 안에 보면은 점점점이라고 해서 얘를 열어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열어보면 이거 다 열어보면 우리가 JSP에 넣어놨던 그 태그 구성이 그대로 함수 안에 매개 변수에 들어있게 돼요. 이 정보를 우리는 함수한테 전달을 올바르게 한 겁니다. this라는 걸 사용해서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건데 자바스크립트에서의 this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상황마다 변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인딩, 고정을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살표 함수 같은 거를 스크립트 쪽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실 텐데 화살표 함수를 쓸 때와 일반적인 이런 함수를 쓸 때에 이런 this의 바인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둘 다 똑같은 함수 개념이니까 이런 것들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폼이라고 하는 녀석을 콘솔 로그에다가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폼을 사용해서 이 폼 안에 있는 이 인풋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폼 태그가 가지고 있는 인풋에 뭘로 접근이 된다고요? 네임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럼 이 네임 값을 제가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찍어볼까요? 콘솔 로그를 사용해서. 이러면 지금 우리가 폼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폼 태그 자체 그 전체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점을 찍은 뒤에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이 녀석을 찾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풋 태그가 선택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가입 버튼을 눌러보면 왜 안 찍히니? 적용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면 네, 안 됐네요. 새로 고침을 해주고 콘솔 로그가 왜 안 찍히니? 지금 뭔가 제대로 찍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서버를 껐다 키겠습니다. 됐다.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찍힌다. 그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폼.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하면 이렇게 해당 인풋 태그를 그대로 쏙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네임이라고 했습니다. 네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로그인 ID가 아니라 ID, D자를 빼게 되면 이 녀석은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당연한 얘기겠죠. undefined입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임 값이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찾아낸 이 녀석, 이 로그인 아이디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썼을 때 이 녀석은 해당 인풋까지 도달을 했고요. 그럼 해당 인풋에 있는 밸류를 우리가 찾아내게 되면, 이렇게 찾아내게 되면 실제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왜? 아무것도 안 써 있었으니까. 만약에 여기다 제가 입력을 하고 가입 버튼을 누르면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가 밸류 값으로서 전달되어 스크립트 쪽에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이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는 이제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검증 처리할 거고요. 이걸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만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걸 막을 수 없겠죠. 지금 스페이스바가 입력된 거. 얘는 이제 아예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트림 처리를 한번 할 건데, 트림 처리를 했을 때 자, 결국에 사용자가 인풋에다가 입력을 하는 그 값을 얘가 넘겨 받을 건데 이 받은 값 자체가 트림이 되어서 받아올 수는 없어요. 받아온 값을 트림 처리를 하고 다시 돌려버려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밸류를 세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밸류 값에다가 트림을 한 결과를 이걸 한 결과를 이 로그인 아이디 인풋의 밸류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제할당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해 온 이런 값을 입력을 했다라고 해도 이게 폼으로 전달될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 전달되어 올 때까지는 공백이 존재해요.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띄어쓰기를 트림한 결과로 밸류를 다시 재할당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재할당을 그냥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패스워드 체크 이런 녀석들도 다 넣어줄 겁니다. 공백 검증, 그러니까 필수 입력 정보 검증을 할 때 이 공백 검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이디가 아니죠? 패스워드죠? 네 가지 다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재할당을 다 완료를 한 이후에 여기다가 이제 조건문을 사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녀석을 가지고 와서 얘가 가지고 있는 랭스가 0과 같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트림을 통해 한번 띄어쓰기는 인정 안 하는 걸로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랭스 가지고만 검증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필수 입력 정보도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리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아이디가 입력이 되지 않았을 때 서블릿 쪽으로 넘어가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 쪽에서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알림창이 하나가 나오고 확인 버튼이 생겨났는데 얘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 뒤쪽에 보면은 아직 join.jsp에 머무르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청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페이지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두 조인으로 요청이 넘어가면 더 이상 JSP가 화면을 그려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녀석은 사라졌었고요. 아까는 JSP에서 아예 넘어가지 않고 스크립트 가지고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녀석이 유지가 되면서 알림을 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면 리턴 때문에 이 메서드 종료될 거고 함수 종료될 거고 그럼 리턴 false 만나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찾아보자면 이제 아이디가 입력이 안 된 상황이니까 아이디를 입력해 라고 보내면 좋을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커서가 일로 온다면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폼에 가지고 있는 로그인 ID, 그러니까 해당 인풋을 찾아낸 뒤에 그 녀석한테 포커스를 줄 거야 라고 하는 포커스라는 함수를 우리가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포커스라는 함수는 뭘 하는 녀석이냐면 해당 인풋에게 커서를 갖다 놓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가입 버튼 누르면 필수 입력 정보다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제 ID 인풋으로 커서를 이동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패스워드 체크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 자,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이디 검증이 먼저니까 이거부터 하고 아이디 입력했는데 비밀번호가 입력이 안 되면 이제 비밀번호는 필수 입력 정보다 보여주고 이제 비밀번호로 커서가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을 지금 잡아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 확인을 먼저 할지 이름을 먼저 할지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비밀번호 확인 부분은 필수 입력 정보 체크를 하지 않고요. 그냥 얘랑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검증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조건 하나 또 열어서 자, 폼의 패스워드가 가진 밸류 이 녀석과 패스워드 체크가 가지고 있는 이 밸류 이 녀석이 같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일치하지 않는 상황일 거니까 이런 거 하나 또 보여주도록 하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이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썼던 비밀번호를 굳이 남겨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아예 비워주도록 할게요. 로그인 패스워드의 밸류 이 녀석의 값을 또 제할당하는 거죠. 공백으로 제할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체크 부분도 공백으로 제할당해주고 그리고 포커스 하나 넣어줌으로써 비밀번호 다시 입력하라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리턴까지 그리고 이름에 대한 필수 입력 정보 검증은 그대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해당 스크립트가 지금 4가지의 검증을 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ID 입력 안 하면 ID 필수 입력 정보다. 입력하면 이제 비밀번호 필수 입력이다. 입력하면 비밀번호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 두 개 값 비우면서 비밀번호부터 다시 만약에 이렇게 틀려도 마찬가지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비우면서 다시 그리고 일치를 했다면 이제 이름 검증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서블릿으로 요청이 아예 넘어가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서블릿으로 요청이 절대로 못 넘어가요. 왜? 이 녀석 때문에 그죠? 네. 우리가 joinForm submit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여기까지 검증이 완료되었을 때 더 이상 할 코드가 없죠. 그럼 얘는 이제 함수가 끝나요. 끝났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코드 실행이 끝났고 이 녀석이 이제 일을 할 차례인데 얘가 일을 해버리면 이걸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조건들 4가지의 조건을 다 뚫고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왔을 때에는 return false 이 녀석이 일을 할 게 아니라 여기 단에서 여기 위치에서 이 액션을 실행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자,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 폼은 누구예요? 폼 태그 그 자체입니다. 그죠? 이 녀석한테 submit 시킬 수 있어요. 이러면 joinForm submit이라는 함수가 종료되기 전에 해당 폼이 강제로 전송됩니다. 이 submit이라는 함수는 폼 태그를 전송시켜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끝나서 이 녀석이 일을 할 차례를 맞이하기 전에 얘가 끝나기 전에 그 안쪽에서 강제 전송이 돼버리니까 이 return false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로 요청이 넘어가고 끝나요. 문제가 없다면 요청을 전달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이 폼 서브밋을 만나지 못하고 리턴으로 메서드가 함수가 종료가 됐다면 그때는 리턴 펄스를 만나야 더 이상 실행 안 되고 JSP에 머무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줬을 때 이렇게 하면 가입을 버튼을 눌렀을 때 서블릿으로 요청이 넘어가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요. 뒤에 화면 없어졌고요. 근데 이제 아이디 사용 중이라 걸린 거죠, 서블릿에서. 그러면 다시 돌아올 거고 이제 뭐 이런 거 입력해서
가입을 시도하면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회원가입 기능 만든 거에다가 이제 온서브밋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스크립트를 사용함으로 우리가 좀 간단한 검증 처리 같은 거를 좀 해봤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스크립트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큰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홈태그라는 녀석은 그 안에 있는 인풋 태그에 접근할 때 인풋이 가진 네임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녀석의 밸류까지 접근할 때는 그냥 밸류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그 밸류는 여기서 값을 재할당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밸류는 결국에 문자 값이기 때문에 length라고 하는 이 길이를 나타내는 것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포커스는 커서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포커싱을 주는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밸류 재할당할 때 공백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 그리고 서브밋이라는 함수는 홈 태그를 강제로 전송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조금 이제 아예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생뚱맞게 갑작스럽게 스크립트 태그가 쭈루루룩 쓰이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스크립트 안에 쓰여진 이 문법들은 자바랑 거의 한 95% 똑같지 않나요? 자바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함수들 있죠. 우리가 호출해서 쓰는 이런 함수들. 이것도 자바랑 비슷해요. 다만 이제 자바는 무조건 메서드랑 함수가 같은 의미라면 이제 스크립트에는 함수 개념이니까 그것만 좀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이 내용을 커밋을 남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이제 커밋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 거로 옮기고 테스트까지 진행하시고 문제가 없는 상태로 일단 만들어 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지금 방금 전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을 시켜 보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게시물 작성 그리고 수정 이렇게 실제로 입력받는 행위를 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기능들의 이런 공백 검증이나 디테일한 검증 같은 거 한 적이 없었죠? 자, 지금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article write 기능과 modify 기능에도 공백 검증 처리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를 먼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게요. 이게 설명 듣고 옮겨놓고 코드를 보면서 그냥 끄떡끄떡 하고 있는 거랑 실제로 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보시죠. 자, 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write랑 modify 쪽에 이제 onSubmit을 사용해서 검증하는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봤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우리가 해왔던 거를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적용시키시면서 스스로 작성을 해보고 써보고 그러면서 한 번 더 개념이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onSubmit이라고 하는 속성을 write 쪽 홈 태그에도 달아주도록 할 거고요. 이 녀석한테 write form submit 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서 실행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return false도 달아줄 거고요. 자, 이 안쪽에는 this 역시 필요하니까 넘겨줘야겠죠. 스크립트 태그 하나 완성시켜주고 이 안쪽에 함수를 제작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자를 하나 세팅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줘야겠죠. 이 받은 녀석을 사용해서 폼. 여기 같은 경우는 title이라고 하는 녀석의 밸류를 우리가 트림 처리를 먼저 해줘야겠죠. 똑같이 공백 검증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body라는 녀석도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body 같은 경우는 텍스트 에어리아라 좀 다르니까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라이트 창을 띄워서 여기다가 이제 제목은 말고 내용 부분 체크해보면 되겠죠? 입력을 한 뒤에 작성 버튼을 누르면 잘 들어오네요. 문제가 없겠네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 조건문을 열어서 폼 타이틀 밸류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길이 length가 0과 같다면 그때는 얼러트 하나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하나 보여주고요. 그다음 포커스도 보내주면 좋겠네요. 폼 타이틀에 포커스 이렇게. 그러면 제목 쪽으로 포커스 커서가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리턴으로 종료까지 이거 하나 그대로 만들어서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바디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홈.submit을 통해 강제로 전송될 수 있게끔 우리가 입력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 입력 안하고 작성을 누르면 제목 입력해라. 자, 입력한 다음에 작성 누르면 내용 입력해라. 자, 내용까지 입력을 했다면 이제는 작성이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을 해 봤을 때 방금 작성한 거 잘 들어가는 거까지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쪽 들어갈게요. 이거는 제거하도록 하고 수정 modify.jsp. 자, 이 녀석도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일단은 전송되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onSubmit은 무조건 와줘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modify from submit 이라고 해서 함수 하나 만들어주고 dis 넘길게요. 그리고 return false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또 하나 달아줄 거고요. 여기서 first modify from submit 변수 만들어다가 그리고 인자 세팅했으니까 4개 변수로 받아줘야 될 거고, 여기도 똑같겠죠? 폼에 타이틀 이거는 여기 있는 걸 좀 복사해 올까요? 어차피 같을 것 같으니까 네임이 똑같으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가져올까요? 가져와도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modify 쪽에 이걸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게시글을 작성할 때는 공백이 안 된다 그래서 글을 내용을 썼는데, 수정할 때는 공백이 가능해 버리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수정 쪽에서도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 상황은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수정 쪽도 한번 확인을 해 보죠. 자, 여기 들어왔을 때 B1 온다면 제목 입력해라.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내용도 마찬가지 입력해라 하는 거고요. 입력하면 수정까지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간단하게 라이트랑 모디파이 쪽도 적용을 좀 시켜봤는데, 제가 아까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크립트 쪽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프론트 쪽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백 쪽에서 처리를 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우리 지금 글쓰기 쪽에도 올바르게 검증하는 건 다 해놨어요. 그래서 게시글 작성 쪽에서 사용자가 입력하고 뭔가 입력이 안 됐다면 제대로 막아주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자, 사용자가 물론 이제 실제로 일반 사용자들이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겠지만 요청 경로에다가 doWrite라고 하는 우리가 지정해놓은 명령어를 입력한 뒤에 여기에 파라미터를 강제로 넣어서 요청을 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타이틀 여기다가 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공백 바디에도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요.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doWrite로 요청이 넘어갈까요?
지금 doWrite 서블릿으로 들어올 때, 요청이 들어올 때 articulate doWrite인데 이걸로 요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타이틀과 body라는 키로 값을 꺼내긴 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공백일 거고요. 그럼 이 녀석들이 공백으로 결국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다라는 거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얘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스크립트 쪽, 즉 프론트 쪽에서도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 쪽, 서버 쪽에서도 간단한 검증 같은 거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반 사용자들이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맞아요. 그렇긴 한데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여기다가 정보를 입력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좀 이상하게 변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런 입력 값에 대한 처리가 데이터베이스랑 연동되는 이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제 인젝션, 결국은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웹 취약성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아질 수 있다. 이것만 봐도 사실 게시글의 제목과 내용이 비어있는 글은 작성할 수 없어야 되는데 작성이 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제대로 막아준다라고 하면 이 서블릿 쪽에서도 검증을 하는, 이중으로 검증을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if문 가지고 검증하지 않고요. 다른 방식으로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서 아예 이런 것들을 통으로 막아버리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걸 할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게시글 작성과 수정 쪽에도 똑같이 이 onSubmit을 적용시켜서 검증하는 코드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커밋은 완료를 했고요. 여러분들 거에 이제 본인들이 하신 거랑 뭔가 제가 한 거랑 다르고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올바르게 코드를 잘 변경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